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5월 30일 5월의 마지막 경마주간 서종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5월의 말일 경마입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지난주 이 서종수가 2015년도 처음으로 싱했던 강승부 주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만족을 하셨는지요? 서종수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을 가져왔다라고 판단하고 지난주는 아주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뭐 함께 해주신 경마팬 여러분들이 많았는데요. 뭐 쪽지도 많이 오고 뭐 문자로 뭐 감사의 전화, 뭐 감사의 문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왔었어요. 뭐 어찌됐건 강승부 주간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점을 좀 높이 평가할 수 있겠고, 뭐 저나 여러분이나 좋은 결과를 얻으셨다라면은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분 좋은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잠깐 지난주 이 적중 내역을 살펴보고 갈게요. 일단은 말을 할 건 말을 하고 가야 되니까. 지난주였죠. 이 토요 경마 있을 거예요. 7조권 헤이퀸이란 마필이 거의 5일 대가리를 팔렸던 상황이었죠. 제가 정확한 배팅 포지션을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에서. 그리고 현장에서는 완전히 삭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헤이퀸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많은 예상가들이 헤이퀸을 뒤로 돌리고 혹은 자르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틀리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헤이퀸은 이번에 안 되는 이유가 정확하다. 왜? 봄이 되면은 암말들이 발정이 납니다. 그렇죠. 헤이퀸의 암말입니다. 발정이 났다라는 정확한 내용. 왜? 발정이 나면은 대부분의 마필들이 경주에 집중을 못해요. 딴 생각을 하고 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올 대가리 팔렸고 편성도 좀 빡빡하게 걸린 상황. 대가리는 팔리지만 이런 불안 요소를 정확하게 집어냈다. 단순히 안 돼 보인다. 단순히 이번에 부러질 것 같다. 단순히 조교가 안 좋다. 그런 어설픈 내용으로 올 대가리 자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내용이고 이렇게 정확한 믿는 집 7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이퀸 정확히 잘라드리고 10조 슈퍼탱크 믿는 기수 하만식 행운 번쩍 정확하게 잡아드리면서 40.7배를 만들어드렸습니다. 복승식 기준입니다. 40.7배. 이 정도면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이게 끝이 아니었죠.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날 가장 큰 배당이 나왔습니다. 365.9배. 어떻게 제가 노려드렸습니까? 역시나 믿는 집 18조 고 오늘 조용히 쏜다. 구투유.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서로 서종세 골수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구투유를 몇 번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요게 다리 때문에 데뷔가 늦어졌고 그 불안 요소를 해소했다. 그러면서 뛸말이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구투유 365.9배. 그때 당시에 빛의 바다가 제가 부러지는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역시나 상황이 종료가 났죠. 그리고 최근에 장안의 화제가 있습니다. 이 자르마 승부예요. 최근 3주 연속 이 장안의 화제 자르마 승부가 연속된 적중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강해 완전히 잘라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일단은 22조 분위기가 지금 족같아요. 한마디로. 이 말 자체들이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조시도 떨어졌고 국산말 사이즈가 떨어졌어요. 이것만으로 적중이 이것만 가지고 적중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7번 황금 비율에 대한 정확한 사연. 최근 가꾸시였다가 이번에 제대로 쏘는 임기현의 7번 황금 비율을 아예 대놓고 때렸습니다. 역시나 결과 복승식 상승식 27.1배. 깔끔하게. 또 토요경마 대끼리 팔렸던 빠그로니 최근 승부사죠. 빠그로니 문세영 바구름만 탔다 하면은 요즘에 배당이 그냥 막 뚫려대는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시대란 마필 완전히 잘라드렸습니다. 장안의 화제 자르마 승부에서. 왜? 내용이 있었죠.
보여준 걸음도 없는데 말이 훈련 때 뛰었다 안 뛰었다 한다라는 정확한 불안감을 갖고 잘라드렸습니다. 역시나 믿는지 18초 걸로 한 방 때렸습니다. 뷰티풀 로드힐. 뭐 완틀이었습니다. 완틀. 6.5배 깔끔하죠. 상한가 때릴 수 있는 배당 아닙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또 지난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1호 경마 메인 승부는 아쉬웠어요. 제가 머치모어를 아예 대갈박 세워놓고 들어갔는데 스마트가 와서 완전히 고춧가루를 뿌렸죠. 하지만 토요 경마 메인 승부에서는 또 믿는 기수 하만식 기수가 타는 그때 당시 4번 킹스티플 요놈을 아예 대갈박 세워놓고 방송에서도 7번마 2살짜리 호주산 실질적인 2살짜리예요. 57 무겁다 불안하다라는 이유로 뒤로 돌려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천년만년을 자른 게 아니에요. 왜? 단순히 2살짜리 호주산이라고 자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4번마 킹스티플을 배팅권 중심에 세워놓고 메인 승부를 또 잡아드렸습니다. 3복승까지도 아주 환상이었죠. 큐피트 총알 41.7배였고 3복승 93.7배입니다. 말 좋아지고 있는 매직탑으로 배당으로 한 번 더 공략을 하자라는 내용으로 만들어내드렸습니다. 그 외 장산 타이거 뭐 정상오름 한방이었죠. 와치빌리지 최강실러 미래영웅 잘라드렸습니다. 뭐 첫 경주 출발 좋았죠. 나봄의 금화둘리. 축이 금화둘리가 아닌 나봄이 축이다. 거기에 점배당 팔렸던 시티헌터와 그때 당시에 점배당 팔렸던 그런 상황에서 천하대세의 변화 페로비치를 믿고 6.2배. 거기에 7번막 골드웨이브가 쌍이고 나우나우는 늘어난 거리 부담스러워 한다는 내용으로 5.7배. 역상으로 뒤집자.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에 이번만 실버울프와 이 장산도로의 마지막 한방막건까지 토요경마는 총 12개 중에 9개 완전 불바다였습니다. 그리고 1호 경마 고배당과 자르마 승부를 엮어드리면서 확실한 승기를 붙들고 상황 종료를 시켜놓고 돌아왔어요. 지난주 강승부 주간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하고 돌아왔는데 공교롭게도 또 이번 5주차 경마가 이 서종수의 가가 안 가고 시즌1이 또 마무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다음 주 6월 첫 주부터는 서종수가 다른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좀 더 질 좋은 내용, 좀 더 확실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방송에 선을 뵐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게스트를 직접 모시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이 좀 길었습니다. 뭐 지난주 강승부 주간도 있었고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고요. 오프닝이 좀 길은 만큼 자 힘차게 11경주까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 5월 마지막 주간 서종수의 가감가고 집중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요경마 5월 3주차 총 11개 경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입니다. 경주거리 1200, 총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여기 일단은 토요경마 월말 첫 경주인데요. 큰 이변은 뭐 없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인기마의 내용들이 좋고 뭐 또 인기마의 기승하는 기수들도 뭐 탄탄하고요. 그리고 이 보편권에 있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내용들이 뭐 시원치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는 인기마에 집중을 하고 출발을 하자라고 좀 언급을 드리고 싶네요. 우선 외곽에 있는 11번마 레이템포 7조 겁니다. 요거 데뷔전에 3월 8일 날 2차 고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사전 게시판에도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아직도 말 상태는 썩 베스트는 아니에요. 좀 어깨 쪽이 많이 받치는 그런 내용이고 준비 과정도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레이템포는 일단 배팅권을 배제를 시켜드리겠고요. 굿모닝 퓨전도 이 골막은 나아졌는데 말이 길게 못 갑니다. 즉 길게 못 간다는 말은 뭐냐면은 일단은 근육이 조금 힘이 덜 찼을 수도 있는 거고 호흡이 약간 불안정하다라는 그 내용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페이스가 느리진 않습니다. 좀 빠르게 흘러갈 페이스이기 때문에 4번마 굿모닝 퓨전도 이번에는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불안 요소가 있는 복병 세력권이 있기 때문에 인기마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복병권 세력들의 내용들이 좀 좋으면은 인기마들을 깰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기마가 지금 탄탄한 상황에서 복병마들이 오히려 더 불안하다라는 면은 그렇죠 여러분들 인기마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자 안쪽에 1번만 뉴빅토리 3번만 지상여제 5번만 동진강호입니다. 3번만 지상여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 채찍을 대면은 악벽을 부리는 마필이죠. 그래서 말이 붙들고 가는 겁니다. 직전에 김옥성 기수가 선행 받아서 뛰는데 올 수 있었어요 대가리로. 근데 마지막 직선에서 채찍을 못 때리다 보니까 마필 끝걸음이 조금은 무뎌졌어요. 일단은 3번만 지상여제는 이번에 선행 조건을 달고 가야 되는 입장이고 5번만 동진강호 맞습니다. 이 마필 역시 최근 두 번의 3착인데 지난번 1200을 뛰었고 이번엔 다시 거리를 내렸고 문세영의 세 번째 기승입니다. 문세영이 어떤 기수입니까? 세 번째라면 본인이 이 마필의 정확한 마필 습성을 알고 기승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 1번만 뉴빅토리 역시나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상여제랑 데뷔전에서 같이 뛰었습니다. 그때 이 뉴빅토리가 최외곽 게이트였어요. 조금 불안 요소가 있었던 최외곽 게이트 전개의 불리함을 극복을 못했는데 근데 데뷔전이었어요. 잘 뛴 내용이었죠. 그 정도면 훌륭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같이 뛰었던 지상여제와 뉴빅토리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은 1번마 뉴빅토리를 좀 더 강하게 보겠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그 능력과 앞으로의 이제 발전 가능성 역시나 앞말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1번마 뉴빅토리를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께 좀 강하게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네요. 자 1경주는 1번 뉴빅토리를 놓고 스타트를 한번 끊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입니다. 총 12마리가 출전하고 최단거리 1000m입니다. 자 토요경마 여러분들 여기서 한방 때리고 출발해봅시다. 토요경마 일단은 뭐 강축이 있습니다. 10번마 로열시티인데 부담 중량 3개 올라가서 57kg예요. 근데 불안 요소가 있을 거냐? 없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은 57kg의 부담 중량 문제 없고요. 2차까지는 지켜줄 복승식 축마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이 10번마 로열시티 복승식 축에 대한 확신을 갖고 토요경마 2경주 포문을 열어볼 텐데요. 10번마 로열시티를 이기고 가는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방 승부란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기 팔리고 안 될 마필들이 천지빛깔입니다. 자신있게 뺄 말이 많은 경주예요. 거기에 강대가리 팔리는 10번마 로열시티를 이기러 나온 말이 여기 한두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배당에 상관없이 승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상에 대한 자신감까지 갖고 있는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팔리고 안 되는 말이 많다. 로열시티를 이기러 나온 말이 있다. 역상에 대한 메리트와 한방 막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포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조금은 이른 시간이지만 서둘러서 경마장에 나오신다면 서정수가 토요경마 한방 때리고 기분 좋은 출발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둘러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3경주로 가보겠습니다. 국산 6등급의 경주리 1200 총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여기 강축에 이 꼬리만 잘 찾으면 되는 경주예요. 좀 자세하게 풀어볼 텐데요. 13조 말이죠. 오버마 컬러즈 데일입니다. 13조의 기대주가 여러분들 있었죠. 코스모스 킹이 있었어요. 잘 뛰고 더비까지도 생각을 했었던 마필인데 천지굴건염이란 경주마의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마필이 지금 치료 중입니다. 복귀를 할지 복귀를 못할지는 미지수. 아직까지는 정확한 해답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천지굴건염을 알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13조의 기둥마가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그 코스모스 킹의
기둥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 오브마 컬러즈 데일이에요.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컬러즈 플라잉 자마 신의 마필입니다. 생긴 것도 잘 생겼습니다. 중장거리 상관없이 이미 선위권, 뭐 선두권, 마지막 추위권의 검증을 끝낸 마필이죠. 자, 이렇듯 13조 2형 마방에서는 좋은 말이 있으면은 그래도 손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이 2역 기수를 자 많이 불러다 태웁니다. 2형 조교사와 2역 기수,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부자지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자, 부럽습니다. 13조 2형 조교사, 아버지와 아들, 이 모습이 부러운데, 아무튼 13조에서의 좋은 말만큼은 2역 기수를 많이 태워주고 코스모스 킹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오브마 컬러즈 데일, 이번 경주에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담 한 말씀 한마디 하자면은, 저도 아마 지금 아버지가 지금까지 조교사 생활을 하셨다라면은, 좀 덩치가 제 체격이 있기 때문에 기수는 못해도, 아버지 소속조에서 관리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좀 부럽습니다. 왜냐면은 이영 조교사도 과거 우리 뚝섬 시절 때부터 같이 자라왔고 아버지랑 같이 조교사 생활을 하셨고, 혁이도 마찬가지로 우리 애기죠. 애기 때부터 뭐 같이 자랐고 뭐 같은 아파트에서 커서 이렇게 아버지와 정말로 이 승부의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거 상당히 좀 부럽네요. 이런 생각을 해봤네요. 잠깐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컬러즈 데이를 놓으면서 제가 부럽네. 나도 아버지가 지금까지 현역에서 조교사 생활을 하셨다라면은 기수는 못하겠지만 아버지의 말을 제가 사형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러운 마음을 좀 토로해 봅니다, 여러분들한테. 하지만 지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수 육성 목장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마필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어린 순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경주마에 한국마사회에 입사하기 전 단계가 있어요. 순치 과정이죠. 그거를 장수 육성 목장에서 그리고 휴양 마필들을 또 거기서 목장에서 운영 담당을 하시면서 아직까지도 이 말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고 계신데, 아무튼 이런 프로 세계의 직업 그리고 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오랫동안 뭐 생활하시는 거 보면은 개인적으로 제 아버지지만 상당히 존경스럽다는 말씀. 뭐 여러분들도 가끔 한번 뒤를 돌아보시고 일단 생활을 한번 해보신다라면은 좀 내가 놓친 게 있지 않나. 뭐 놓친 게 있으면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앞길을 걸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 사설이 길었네요. 어찌됐건 이 오브마 컬러즈 데일 놓고 여기서는 꼬리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후착이 약간 난해한데 저는 여기 7번마 태양왕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안 드리고 갈 겁니다. 왜냐면은 윤승할 때 또 기수 떨어뜨릴 수도 있고 막상 경주 뛰면 사행할 수도 있어요. 불안하죠. 이런 것들은 그냥 저는 아예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7번마 태양왕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말값이 아깝고 마주에 대한 눈치도 보이겠지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상당히 이거는 이 기수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윤승 때 떨어뜨리는 말 그만큼 지랄 같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그리고 사행까지 합니다. 경주 중에 이런 사행으로 기수가 낙마를 하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큰 부상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런 말들 어디서 순치를 확실하게 해갖고 오든 아니면은 이런 제재 내역을 계속 주는데 아예 폐마 처리, 퇴사 처리 뭐 이런 것까지 전 강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이런 말들이 뛰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저도 복잡해지는데 배팅을 해야 될까? 불안해. 전 아예 그냥 언급을 안 드릴 거예요. 7번만 태양왕. 팔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자, 여기 2번만 동아란 마필이 있어요. 김석봉 기수가 타는데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마필이니까. 능력검사 받고 4주가 지났는데 정말로 이게 하루가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 다음날 달라요. 걸음 변화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2번만 동아. 배탄이잖아요. 배당권. 필수 막건이고요. 여기 10번만 별빛 신화가 조금은 말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주로 조교훈련이
잘 안 돼서 성적이 안 나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예민했던 부분이 조금 차분해지면서 훈련도 잘 되고 체중 조절도 잘 됐어요. 10번마 별빛이나 최근에 계속 팔리고 못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덜 팔리지만 자기 역할을 최근에 못한 만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조건을 만났고요. 마지막입니다. 12번마 대반격. 거세까지 해버렸어요. 마필에서 이제 마방에서 이 마필이 이제 까불고 안 뛰고 뭐 생 지랄을 하니까 이제 거세를 시켜놓고 3월 29일, 4월 25일 뛰었습니다. 송재철과 유승환이. 근데 결론적으로 성적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히든카드예요. 문세영을 불러다 태웠습니다. 문세영이 탔다고 해서 지금 많은 인기를 모아주는 것 같은데 팔리는 만큼의 메리트는 분명히 있질 않다. 팔리는 만큼 좀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는 마필이다라고 여러분들 거에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덜컥 물어두면 안 돼요. 덜컥.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런 사연이 있는 마필이에요. 어찌됐건 5번만 컬러즈 네일을 놓고 후차권을 잘 차지해야 되는 그런 분명히 있는 3경주입니다. 제가 언급드린 말 중에 정말 해답이 있을 거고요. 그런 마필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선택 현장에서의 좀 예상 상태라든지 체중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서 좋은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경주였습니다. 3경주 사설이 좀 길면서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6등급의 경주리 1200 총 12마리가 출전하는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입니다.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이자 토요경마 전반부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인데요. 여기 11번마 싱그러운 봄이 있습니다. 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놓고 때릴 거고요. 말 더 좋습니다. 뭐 이번에 훈련시 조시 여전히 짱짱합니다. 데뷔전에서는 2착이지만 이번 경주 11번의 싱그러운 봄은 웬만하면 우승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그래서 또 질문을 또 했어요. 제가 관계자들한테 또 물어보고 했는데 뭐 역시나 저와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의심을 하나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11번마 싱그러운 봄은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놓고 때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때릴 말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 한 방 붙여서 출전한 말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야말로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요. 제가 지난주 메인 승부 토요경마 때 이 41.7배를 때려드렸습니다. 그때 41.7배를 때릴 수 있는 근거가 뭐였어요? 2살짜리 천년만년을 놓고 때린 게 아니었고 킹스트풀이란 잠재력 있는 마필 놓고 때렸습니다. 즉 축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 경기에서 축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마필이 한 방 붙일 복병권 마필이 있습니다. 사전 인기도를 제가 보니까 딱 걸린 느낌이 드네요. 배당도 싱그러운 몸이 워낙 강축으로 팔리기 때문에 한 6배, 7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현장에서 바람이 분다면 한두 배 정도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용 모르고 때리는 거랑 내용 알고 믿음을 갖고 때리는 거랑 이 배팅 파워감이 틀려집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확실하게 또 빼드릴 말이 있습니다. 아마 현장 배당판에서 빨갛게 물들일 것 같은데 10원짜리 하나 아깝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둘러서 토요경마 4경주를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고 여기서 오사마리 상황을 종료시킬 예정입니다. 4경주 토요경마 두 번째 메인 승부 전반부 최대 승부 메인 승부 여기서 쇼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경주리 1200 총 14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여기 가능성 있는 파필들이 많아요. 1번마 사천왕도 내용이 나와 있고 2번마 태담 드래곤 4번마 로열 지블리 7번마 히든 캡틴 신의 망아지 8번마 휴즈로드 외곽에 12번 무후대제 13번 달려라 번개까지 총 7대 마필들이 가능성을 보이고 혼전으로 지금 흘러갈 그런 판때기입니다. 자, 사천왕은 뛸 말이에요. 사천왕은 분명히 뛸 말인데 이번에는 조금 편성이 강하지 않냐.
뭐 전개 이점을 살린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지만 조금 팍팍한 상대를 만난 느낌이고, 이번만 테담 드래곤이 걸음 변화는 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 타이밍이냐 다음 타이밍이냐, 말은 분명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뒤가 흔들렸던 마필이 4분마 로열 지블리인데 이번에는 흔들렸던 뒤가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그렇죠. 뒤가 탄탄해졌다라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전에 히든 캡틴한테 지긴 했지만 이번에는 더 뛸 수 있다. 근데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마방에서는 이 4번마 로열 지블리를 능력마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특별한 능력마가 아닌 좀 가능성을 솔직히 생각을 했었는데, 마방에서도 막상 뛰어보고 결과를 보니까 능력만은 아니다. 그냥 그 정도입니다. 뒤가 직전에는 안 좋았어요. 흔들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뒤가 많이 풀린 내용 정도. 히든 캡틴도 뭐 말은 나쁘진 않아요. 말은 나쁘진 않는데 기수가 무서운 거고, 그리고 신의 마필 8번 휴즈로드 좀 많이 뛸 말 같은데 뭐 발주에 대한 불안함은 분명히 갖고 있고, 13번만 달려라 본 게 지난번에 발주하면서 다른 마필들한테 방해만 받지 않았다라면은 그때 좋은 모습을 보였을 텐데,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에서 뭐 지난번에 충분히 마지막 직선의 탄력감 여전히 좋았습니다. 자, 이렇듯 여러 마필들의 마필이 팔리고 어려워요. 현장까지 좀 신중한 교통정리가 필요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으로 좀 더 공을 넘기겠는데,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강력하게 추천만 한 마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외곽에 있는 12번마 무후대제입니다. 왜? 지난번에 못 뛴 게 아니라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 경주 때 이상형이 탔을 때죠. 4월 25일날 말이 골막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아닌 상황에서 그냥 한 바퀴 뛴 거였습니다. 당연히 결과가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미 무대제는 보여줬던 걸음과 더불어서 이 마필이 이번에는 준비 과정이 너무 탄탄하고 마방에서도 우승을 목표로 문세영을 불러다 태웠습니다. 그만큼 의지 자체 좋고 직전에 사연 좋고 이번에 말 좋고, 여러분들께 방송에서만큼 12번마 무후대제는 놓고 공략을 하시다. 대신 현장까지는 좀 자세하게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혼전이에요. 자, 오경주 12번 무후대제를 놓고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경주리 1200, 총 14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빅뱅 승부처입니다. 제가 빅뱅 승부를 여러분들께 시행을 하고 나서 아쉬움만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맥켄지거를 3착으로 끝났어요. 맥켄지거리 궁금합니다. 이번에 몇 차까지 올라올지 궁금한데 이번에는 만큼은 자신이 있어요. 안쪽에 1번만 태양제국, 3번만 썬더 히어로, 7번만 햇빛나, 13번만 송암 히어로가 인기순위가 1, 2, 3, 4위로 팔립니다. 이 마필들은 그냥 후착 주력일 뿐입니다. 다 배팅권에는 가져갑니다. 불안 요소는 다 있어요. 단순히 제가 빅뱅 마필이 좋다고 해서 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빅뱅으로 노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이 마방에서는 1군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덜 연그렀었는지 걸음이 나오고 있지 않다. 하지만 분명 이번 경주는 뭔가 다를 것이다. 정말로 뒤통수 딱 맞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추천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빅뱅으로 가져가는 건데, 1번은 태양제국은 이번에 선행을 못 갑니다. 안쪽에서 고로시 당할 확률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3번만 썬더 히어로, 고개가 높고 선행을 가야 되는 조건인 3번만 썬더 히어로, 아직까지 코굴레를 하면서 뛰는 마필이, 그만큼 고개가 높죠. 선행을 못 가면은 못 뛰는 녀석입니다. 거기에 이제 골막염 여파도 분명히 있고 늘어난 거리에. 7번만 햇빛나, 감량기수 정정희를 불러다 태웠습니다. 이 감량기수를 태우는 거는 뭐냐면은요, 이 부담 중량이 부담스럽다라는 얘기예요. 마방에서 어떻게 보면 승부로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말 자체의 불안함은 분명히 갖고 있을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외곽에 있는 송하미여로, 이거는 좋아요. 말은 좋은데 최외곽 게이트에서 태양제국과 썬더히어로가 빨리 치고 나가면은, 혹은 13번만 송하미여로가 발주가 조금은 불안해서, 발주가 조금 안 돼서 뒤늦게 따라붙을 경우, 힘쓰고 선행을 갈 경우까지, 이렇듯 인기순위 1, 2, 3, 4위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 요소를 갖고 또 거기에 때마침 내용 좋은 빅뱅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승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똥말인데 이거 말 좋아져서 이 빅뱅 승부를 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서정수의 이 결과 판때기를 보면은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왜? 정확한 내용으로, 그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최종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개 흔들 정도로 어이없는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임팩트 있는 빅뱅 승부 한번 5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 멋지게 한번 장식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 빅뱅입니다. 정말로 대폭발을 한번 일으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7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의 경주월이 1400, 총 10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여기는 큰 이변은 없어요. 안쪽에 1번마 라운에스프리, 2번마 대왕신, 3번마 키노브로. 만약 터진다면 6번마 특별소녀 정도 고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경주 대왕신이 저는 가장 안정적이지 않냐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능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개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만 대왕신이 이번에는 선행을 나섭니다. 체구 자체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주폭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발력이 나오는 잠재력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52kg의 부담 중량이죠. 김옥성이가 52kg는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못하는데, 그래서 박대중이를 불러다 태워놓고 이번에 선행 트라이를 봐줄 겁니다. 자, 거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생각해볼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이번만 대왕신을 압박, 견제할 마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거리지만 선행으로 1400 버텨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2번을 놓고 가는데, 저는 내심 이번 경주에 1번만 라운에스프리와 3번만 키노브록 요 두 마리 중에 1번만 라운에스프리는 좀 불안 요소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조심한 판단을 여러분들께 좀 내려드리고 싶어요. 요거 지난번에 우리 말 좋아져서 우리 메인 승부 이거 한 방 때렸잖아요. 근데 이 라운에스프리가 이 다리 쓰는 주법이라든지 주폭, 전체적인 마체형을 봤을 때 좀 늘어난 거리는 불리한 조건이에요. 다리가 좀 짧아요. 그리고 발바꿈이 좀 원활하지 못한 마필이에요. 거기에 최근에 1200을 계속 뛴 이유도 있고, 약간 호흡도 짧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1번만 라운에스프리가 이번에는 선두권과의 착차를 조금은 좁히고 갈 거예요. 각질 변경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느긋하게 따라가진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좀 경주를 풀어낼 3번막 키노브럭, 요게 세영이랑은 정말로 호흡이 잘 맞기 때문에 키노브럭이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2번을 놓고 가는데 3번막 키노브럭 쪽으로 일단 완틀막건이에요. 완틀막건인데 1번막 라운에스프리는 좀 불안하다. 좀 현장 배당 봐서 받칠 수 있으면 받쳐놓고, 2번만 대왕신이 이끌고 가는 페이스에서 1번만 라운에스프리와 3번만 키노브럭이 못 올라온다라면은 올라오는 유일한 마필이 바로 김석봉의 6번마 특별소녀예요. 최근에 1700, 1700, 1400을 뛰면서 걸음을 조금씩 늘려놓은 마필입니다.
초반은 전혀 없어요. 초반은 전혀 없는데 그래도 마지막 직선에서 최근의 모습 보니까 꾸준하게 직선에서는 띄워주더라고요. 즉 뭐냐, 다른 마필들이 실수가 일어나거나 다른 마필들이 능력을 못 뽑아낼 때 항상 꾸준하게 직선에서 걸음을 뽑아내는 6번마 특별소녀 같은 마필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만 대왕신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좀 풀어보자. 현장까지 좀 더 신중한 판단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자, 7경주였습니다. 자, 이어서 8경주로 가보겠습니다. 1200m 레이스 총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일단은 9번마 오픈뱅크를 중심으로 배당판이 흘러갈 그런 경주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9번마 오픈뱅크를 뭐 확실하게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느낌입니다. 왜? 일단 말 자체는 좋아요. 오픈뱅크란 말은 옆에 말이 붙으면 더 뛰어요. 직전에 썬더히어로한테는 완전히 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좋은 인연이 치고 나가면서 그 좋은 인연을 바라보고 오픈뱅크가 더 뜁니다. 이 마방에 경마장에 소문났어요. 이 오픈뱅크 말 옆에 붙이면 더 뛴다. 여기 알고 탑니다. 다른 기수들 오픈뱅크 옆에 안 붙일 거예요. 웬만하면은. 왜? 오픈뱅크 옆에 붙이면 더 뛰는 말인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늘어난 거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불안 요소가 느낀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 김동수예요. 김동수. 자, 김동수 요즘 말 타는 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김동수가 말 잘 타는 기수로 생각을 했던 서종수가 미친놈이라고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말 못하는 기수예요. 스타일이 안 맞습니다. 김동수는 선행마하고는. 늘어난 거리에 1800이나 1900에 걸음발로 타는 무빙으로 타는 그런 마필들하고 어울리는 기수입니다. 저는 왜 승태가 이 김동수를 자기 소속조 기수로 불러다 태웠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찌됐건 9번마 오픈뱅크 팔리는데 놓고 때릴 만한 느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옆에 말 안 붙습니다. 최근에 다 서는 그림이었는데 옆에 말 붙어서 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픈뱅크는 딱 받쳐만 놓는 그런 포지션으로 갈 거고요. 필승 예찬 이번에 앞만 보고 뛸 겁니다. 오픈뱅크랑 선행 경합이죠. 더 무난하죠. 준비 이번에는 필승 예찬 기가 막히게 준비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띄워주는 7번마 피코오프도 이번에 경쟁력이 있고, 최근에 말 컨디션 떨어졌던 11번마 마이해피도 회복세를 조금씩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여기 부산에서 올라온 13번마 레드빅이 복병권에서는 충분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5번마 필승 예찬과 9번마 오픈뱅크가 선두권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펼칠 겁니다. 윤태혁 기수도 악물고 선행 가면은 안 내주는 스타일이에요. 앞선이 와장창 무너지면서 이 3번마 레드빅, 요게 구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왔잖아요. 딱 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오! 생과계로 말이 좋네. 야, 부산 말들은 원래 이렇게 다 좋은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회춘을 한 거예요, 회춘. 부산 경마장에서 올라온 마필들, 처음에 올라온 녀석들 있잖아요. 초창기 때 부산에서 올라온 초창기 마필들, 지금도 초창기지만 더 처음에 올라온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들은 다 눈탱이 맞은 거예요. 눈탱이. 롱 스피드부터 좋아진 겁니다. 이 레드빅도 좋네요. 선두권이 와장창 싸움에서 무너지면은 3번마 레드빅이 올라올 수 있는 찬스. 저는 대신 부산에서 올라온 3번마 레드빅을 이번 경주는 좀 강하게 노려보고 싶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9경주입니다. 국산 등급의 경주에 1700 총 11마리 출전하는 장원의 하재, 자르마 승부입니다. 자르마 승부 장원의 하재. 최근에 이 3주 연속이죠. 자르마 승부를 계속해서 때려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자르마 하는 마필은 팔리든지 말든지 성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적중까지 확실하게 이끌어내고 있죠. 지난주에 강해, 제가 이 방송에서 그랬죠.
잘르는 말은 이 현장 배당판에서 시뻘겋게 물이 들 것이다. 그거를 완전히 잘라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강의 현장 배당판에서 물 들일 대로 물 들이고 딱 그만큼 뛰었습니다. 성공시켜드렸죠. 27.1배 황금 비율 놓고. 그리고 토요경마 때 더 좋은 시대. 보여준 걸음도 없는데 박울은 등짝으로 대끼리가 되더라고요. 역시나 그 점을 이용했고 정확한 내용으로 잘라드리면서 한방 막건을 또 성사를 시켜드렸습니다. 6.5배 상한가 때릴 수 있는 자신 있는 한방. 뭐 그 회에 뭐 박스라이 문세영이 또 문세영이 제가 잘 잘라드리네요. 문세영이 자르마, 뭐 박스라이, 그리고 뭐 천하제일, 뭐 정정이, 뭐 빨갛게 물들인, 뭐 재결 내용하고 제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재결에서 천하제일이 채찍을 대면은 말이 못 뛰기 때문에 그냥 채찍만 보여주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결국엔 꼴찌했는데 제가 현장 예상에서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드렸어요. 말한테 채찍을 쓰면 재갈을 뱉기 때문에 정정이는 못 끌고 온다라는 정확한 내용으로 이 자르마 승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단순히 안 돼 보여서 단순히 조교가 안 좋아서 그런 승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이런 내용인 자체가 민감할 수는 있어요. 왜? 마주가 있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쉽게 흘러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르마 승부입니다. 자, 이번에도 민감한 그런 내용을 갖고 출전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완전히 잘라낼 겁니다. 현장에서 약간 이게 혼전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빨갛게 물들이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붉은 물 정도는 들 그런 강력한 인기마입니다. 이번에 완전히 잘라낼 거고요. 또 이번에 성공시킬 또 대한 마필까지 확실하게 준비가 돼 있네요. 구경주 자르마 장환의 아재, 여기서 토요금마 후반부 최대 승부, 여기서 쇼부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2등급입니다. 가경조리 1800 10경주 총 14마리가 풀게이트 접전 구도로 출전합니다. 자, 레이팅 2등급 95점입니다. 2등급 중급 편성이란 얘기죠. 자, 여기 현장에서 조금 배팅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왜냐면 여기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천지빛깔이에요. 간다고 또 이번에 난리치는 마필들도 많고, 안쪽에 1번마 부마아트, 3번마 퓨전코리아, 4번마 라떼 2000, 5번마 원석발굴, 6번마 스페셜 스카이, 7번마 누비킨, 9번마 리비어덕션, 11번마 아름다운 동행. 제가 근데 언급드리지 않은 마필이 한두가 있죠. 2번마 안양타이거. 팔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써도 돼요. 자, 외곽에는 11번마 아름다운 동행 믿는 집 7조 겁니다. 요놈을 놓고 때릴 예정이에요. 현장까지는 필수 확인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믿음감을 갖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유일한 11번마 아름다운 동행 요놈 하나뿐이 없습니다. 뭐 장거리에 혈통이 흐르고 있는 능력 마필이고요. 이번에 부담 중량 54.5kg, 전체적인 편성,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가 레이팅 95점이기 때문에 편성 자체는 강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11번마 아름다운 동행 승급전이지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믿음을 갖고 한번 때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차권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후차권 인기마들보다는 후차권 비인기마들의 내용이 더 좋아요. 이번에는 강축에 저배당이 없다라는 속설을 분명히 드러낼 경주입니다. 자, 강축 11번마 아름다운 동행 믿음을 갖고 때리는데, 자, 붙일 후착은 저배당이 아닙니다. 중배당으로 한방 붙여볼 10경주였고요. 마지막 11라운드 혼합 3등급의 경주리 1400 14마리가 풀게이트 접전 구도로 출전하는 토요경마 마지막 승부, 벼랑 끝 승부입니다. 벼랑 끝 승부. 제가 지난주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난주 마지막 경마였죠. 1호 경마. 이 빈체로케이 올대가리 팔렸어요. 근데 제가 이 방송에서 이 빈체로케이의 불안감을 정확히 짚어드렸습니다. 왜? 토요경마 1800경주에 나갔어야 되는데 김혜선이가 기승정지로 인해서 1호 경마 1400으로 나왔다. 자, 남들은 거리가 줄었으니까 빈체로케이가 선행 가서 더 좋다, 더 놓고 때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줄어든 거리가 빈체로케이는 독이다.
이게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예요. 왜? 단순히 거리 줄였다고 빈체로 K를 놓고 때리는 아마추어 예상가, 프로 예상가는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줄어든 거리가 독이다. 왜? 빈체로 K는 주폭으로 뛰는 마필이다. 힘으로 뛰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1400거리가 독이 된다. 그대로 뛰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정확한 내용과 사연을 바탕으로 저는 항상 매경주 승부를 합니다. 이번 11경주 역시 벼랑 끝인데 정말 믿을 축이 있어요. 믿을 축. 남들은 다 불안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믿을 축이 있습니다. 믿을 축이 있어요. 그리고 10일 보면 샤이닝 크라운도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들어오면은 본전이나 하거나 틀리겠어요. 왜? 조교가 안 되는 마필이에요. 이거는 문세영이 아니면 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세영이가 샤이닝 크라운은 손도 안 돼요. 왜? 위험하니까 손 안 되는 거예요. 근처도 안 가요. 샤이닝 크라운. 옛날에 탔었잖아요. 문세영이가 다가리도 왔잖아요. 근처도 안 갑니다. 퀸즈 챔피언에 올라타 있는데 문세영이가, 저는 직전에 퀸즈 챔피언의 한계를 봤습니다. 어떤 한계? 부담 중량의 한계를 봤어요. 그렇죠. 이런 불안한 인기마들까지 도사리고 있는 그런 판때기에 남들 긴가민가한 마필은 이번에 대가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갖고 때립시다. 여러분들, 서정수가 그냥 어설픈 사연 갖고 승부 보는 예상가 아니에요. 아마추어 예상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프로 예상가가 바로 이 서정수입니다. 서정수의 닉네임이 뭡니까, 여러분들? 서울대장이에요. 서울대장. 자신합니다. 이 서정수가 갖고 있는 이 정보력 남들 따라오지도 못해요. 수많은 전화가 옵니다. 경마날 되면은 물어보려고 저한테. 근데 저는 쉽게 안 가르쳐주죠. 왜? 같이 공유하면은 우리 팬분들이 죽는 거예요. 페리뮤추얼 게임 아닙니까? 남들이 못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프라이드, 자신감을 갖고 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예상을 하는 프로 예상가입니다. 자, 서울대장 서정수의 모토, 여러분들이 살아야 서정수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각오를 갖고 매주 한 주 한 주 피나는 노력과 함께 분석을 마치고 현장을 나가는 서정수입니다. 자, 5월 4주차 강승부주간 지난주 마무리 잘해서 기분 좋은데 그래도 5월 말 경마입니다. 마무리 단추 확실하게 껴야 또 다시 오지 않을 2015년 5월 경마. 그렇죠, 여러분들.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수가 준비한 방송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더 확실한 분석과 확실한 내용 접수를 통해서 현장에서 좋은 내용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합니다.